여전히 빚을 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2025년 4월에도요, 빚이 한 5조 가량 늘었답니다. 금융권들의 부채가 5조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고 이제 한 번쯤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빚을 계속 낸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MZ들이 20대 30대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서슴없다라는 거죠. 빚을 내서 대출 이자를 6% 내면 최소 수익을 7%, 8%, 10% 내야,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것인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저 같은 이제 나이 든 꼰대는 수익을 5%만 내도 되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데 대출 이자를 6% 이상 부담하면서 뭔가를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는 도박인데, 모험인데, 되게 무모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요? 젊어서 젊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자신만만함이 생기는 건가? 이런 이제 의심도 드는 거죠. 뭐 결정은, 최종 결정은 결국 개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만은, 너무 무모하다, 너무 이렇게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들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 하다가 코인으로 30억을 벌었대요. 30억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만지지 못할 수 있는 돈일 수 있는데, 그 30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또 무리하게 해서 처음에는 한 10억만 코인하고 20억은 그냥 묻어두고 평생 그걸로 뭐 배당 받고 살겠다, 이자 받고 살겠다 이러고 했는데, 10억이 순식간에 빵원되고 남아있는 20억에서 또 끄집어내서 야금야금 쓰고 또 쓰고, 다시 이제 1, 2억으로 또 20억을 만들어야지, 30억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그 30억, 벌었던 30억이 다 날라가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원 대출 받고 또 1억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몇 억을 대출 받아서 또 돌리고 하고 또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빚이 7억 8억 뭐 두 자릿수 이상의 빚이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자신이 되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이 착각,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운이 터질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만 그런 특별한 운이 계속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용납 못했던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망가져 갔던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국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이제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빠져든 거죠. 누굴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지고 나중에 나와버릴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금융권들이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는 게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어쩌자고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렸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IMF 이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빚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를 낸 사람들 말고 개인에게는 아무에게나 대출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IMF 이후에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카드를 뭐 너도 다 쓰고 카드 끊고 쓰고 보자, 이런 주의의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이제 비정상을 향해 흘러가게 된 거죠. 좀 많이 오래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무리한 빚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개개인들이, 본인들이 본인 이름으로 낸 건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은 파산하면 끝난다, 개인회생 받으면 된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대, 내가 파산해버리면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빚을 안 갚고 나와버리면 그걸 쭉 오랫동안 계속 안 갚고 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되게 무리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참으로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악마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수월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그가 악인이고 그가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마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빚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빚이 가족관계도 단절시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게끔 만드는 게 빚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빚이 생기면 딸 자식도 팔아먹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경제 불황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에서는 엄마가 딸을 앞세워서 딸을 팔아서 이 먹거리를 사기도 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충격적이지만 그런 일들을 벌린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현실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살아간다라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너도 나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실제의 모습은요, 빚져서 허덕이고 되게 힘들어하고 눈치 보고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고 지내야 됩니다.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을 수월하게, 쉽게, 만만하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되게 무섭다라는 것, 되게 잔인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특히나 빚내는 걸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빚은 무서운 거다라고 말입니다. 빚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